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갖가지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는 한 주로 예고된 상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시장은 나름의 변동성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실적, 성장 등 여러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같은 흐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일단은 22,000달러 지지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2,3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저런 이벤트들의 결과와 맞물려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도 크게 달라지겠지만 이래저래 모호한 한 주가 될 것이라는 점을 한 주의 시작부터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GDP 발표 역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확인될지 여부인데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경기 침체와 직결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이 지금 되게 재밌는데 며칠 전에는 아예 리세션,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더니 이번에는 재무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결과로 나와서 이 경기 침체가 되는 건 아니다. 경기 둔화일 뿐이다. 이렇게 양념을 치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상황이 좋지 않으려나 보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 산업 전체를 넓게 바라봤을 때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6월 브릭스 회의 당시에 푸틴이 이 브릭스 국가 공용 통화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닷컴에서 이와 관련해서 심층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단발성 이슈로 다뤄지던 것이 이제 메이저 크립토 미디어에서 심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건데 이러다 비서방 국가들의 주류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둘 다뤄지게 되면 이렇게 또 새로운 양상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움직임이어서 블록체인 시대의 화폐 패권 전쟁 이미 본 궤도에 오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모로 간단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지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일단 장중 22,000달러가 뚫리는 상황을 확인하면서 이대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뚫리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20,000달러 초반으로까지 더 상황이 악화된다면 다시 19,000달러대까지 후퇴할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게이프가 지금 상황에서 딱 필요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게이프는 매수 볼륨이 달라붙어져서 강세 회복세가 보일 경우에 잠재적인 랠리는 24,000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를 넘어설 경우에는 26,000달러까지 15%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22,000달러 아래에서 만약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다시 19,000달러 지지선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RSI 상황이 중립 영역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거래자들이 비트코인의 회복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항 라인은 24,000달러와 26,000달러, 지지 라인으로는 22,000달러와 19,000달러로 정리해서 제시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22,0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19,000달러 다시 다녀올 수 있다. 이 정도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워낙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많아서 변동성이 발생할 여지도 많고 조심해서 시장을 바라보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다라는 점 이미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만큼 지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 여부입니다. 7월 28일 밤 9시 반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벌써부터 백악관과 재무장관이 나서서 사실상의 약뿌리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시되는 멘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결과를 기정사실로 예측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표현하자면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행정부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가장 데이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3월과 6월에 일시적으로 몇 번 포착이 됐던 게 이번에는 2주 연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전의 범위도 의미가 있는데 0.2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있어서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지금 최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정확한 지표로 꼽히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아주 선명하게 또 지속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미국의 2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더해준 것은 지난 19일 애틀란타 연은이 제시한 마이너스 1.9%의 성장률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미국 경제연구소는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런 이론적인 틀까지 무시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나서서 조성한 것은 미국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경기 침체의 정의를 재규정하는 아주 신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부에서는 2분기 연속 실질 GDP 하락이 경기 침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공식적인 정의나 경제학자들이 경기 순환 상태를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노동시장, 소비자와 기업의 지출, 산업 생산과 소득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관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 1분기 GDP 하락이 2분기에 또 다른 하락으로 이어지더라도 경기 침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박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1년 최고치를 기록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건 통계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과 거의 맥락적으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적인 기준점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톤을 그대로 받아와서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멘트를 내뱉고 있는 인물이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입니다. 옐런 장관은 2분기 GDP를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큰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재차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MBC 방송에 출연해서 경기 침체는 경기 전반이 취약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에 빠졌다라는 지적을 다시금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줄어드는 등 경제 성장 둔화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걸 경기 침체로 볼 수는 없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실제로 나타나도 이걸 침체로 규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이런 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에서 현재 한 달에 4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이건 경기 침체기에 나올 수 없는 지표다. 소비자 지출도 견고하고 산업 생산은 최근 6개월 가운데 5개월 동안 증가했다라면서 침체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런 옐런 장관의 멘트가 나온 거의 직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바통을 이어받아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의 3분의 1에서 70년대 이후에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출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우리의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을 비롯해서 역사적인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지구적인 도전에 맞서 싸우기에 있어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 견고하니까 경기 침체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시장의 상황이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들은 잇따라 감원이나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실업수당 건수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3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8개월 최고치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공개된 통계들 중에서 정부에 유리한 것들만 골라서 나름의 재해석한 결과를 시장에 주입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분위기만 놓고 보면 백악관은 지금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자체를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면서 사전에 약치기 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애틀란타 연은의 경우에는 2분기 마이너스 1.9%를 예측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전문가 예측치는 플러스 0.2에서 0.4% 수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지들 맘대로 막 올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자금 이탈 우려를 대응하면서 덩달아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이런 상황은 미국 달러가 갖는 패권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데 뭐 니들 별 수 있냐, 이런 심리적 논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아주 오래지 않아서 뭔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브릭스 공용 통화를 구축하는 게 주장과 계획에서 현실, 하나의 현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닷컴이 꽤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제시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푸틴이 지난 6월에 브릭스 회의 때 밝힌 내용이어서 그때 영상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주요 크립토 미디어가 이번에 이렇게 지금 달러 패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분석 기사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 부여 포인트가 가능할 것 같고, 비서방 국가의 주요 레거시 미디어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날도 머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브릭스 회의 당시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을 요약을 하자면 푸틴이 밝힌 내용들인데, 브릭스 준비 통화를 만드는 걸 검토하고 있다. 터키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브릭스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 달러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달러 패권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비판해온 푸틴, 또 시진핑 주석의 멘트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먼저 푸틴의 여러 멘트들 가운데는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선진국에서 심화된 국내 사회경제적 문제가 서구의 지배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제재하면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다. 이 정도가 지금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막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시진핑 주석의 멘트도 함께 인용했는데, 시 주석은 지난 브릭스 회의에서 러시아를 적대시한 책임은 나토에 있다. 예외주의를 강화하는 특정 국가는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이다. 세계 금융 시스템의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서 세계 경제를 정치화하고 도구화하고 또 무기화해서 마음대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고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강한 위치에 집착하고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남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은 안보 문제에 빠질 뿐이다. 이렇게 내용을 듣고 있으면 아주 대놓고 미국을 아주 강하게 디스하고 있다는 점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간단치 않은 것은 몇 가지 관점에서 꽤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률이 미국 등 서방을 앞서가고 있거나 훨씬 앞서게 될 것이라는 점, 그런 전망은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거나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나 이집트 등 중동에서 나름 의미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중동의 맹주들이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선택해서 달러가 아닌 이 자체 브릭스 공용통화를 사용하게 된다, 이런다는 것은 안 그래도 달러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현재 영향력을 거의 반토막 정도는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하나의 유라시아 경제구역을 형성해서 공용화폐를 사용하고 여기에 남미와 중동이 달라붙는 상황,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된다라면, 특히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 된다라면 어쩌면 새로운 시대의 통화 패권의 주인공은 달러 단독 체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이나 인도까지 비트코인을 합법화하거나 국제 결제 수단 정도로 인정을 할 경우에는 적어도 브릭스 공용 통화 바스켓에서 비트코인이 포함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기적으로 시세 흐름 바라보다 보면 이게 또 사람 심리가 대부분 그런 게 장기적인 비전, 큰 그림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 같은 변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바라보자면 이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신, 디지털 화폐 개혁,
이런 부분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점도 꽤 강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도 물론 아주 많이 중요하지만 이런 장기적인 비전, 글로벌 패권과의 연관성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